안녕하세요, 코프로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에게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자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정예 멤버방 카톡방 안에서 중간중간 제 관점을 공유해 드렸고, 이번 하락에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방송을 다시 키게 된 이유는 글로써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서 제 관점을 공유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 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는 게 엘리엇 파동이죠. 하지만 저는 매매할 때 가장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이론은 허점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없고요. 말 그대로 이건 제 매매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니 개인적인 관점이라든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에 따라서 본인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제 관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르면요, 모든 주가는 5개의 충격 파동과 3개의 조정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그 이론 속에는 한 개의 충격파는 다시 한번 5개의 충격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개의 조정파에는 3개의 조정파 또는 5개의 조정파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복잡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시작해야 될지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카운팅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 여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락이 종결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저쪽 세부적인 카운팅은 하지 않았음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48,200 구간 정도에서 시작된 하락을 1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000 구간, 이렇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하락을 1파, 그 다음에 짧은 2파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ABC 형태로 조정파가 나왔죠. 이 내부에서도 세부 카운팅이 가능하지만 굳이 카운팅을 안 하고 일단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파 하락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3파 하락은 높은 거래량과 강한 하락세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때는 1파의 하락보다 하락하는 기울임이 더 높죠. 그리고 4파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ABC 형태로 나왔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ABC 안에 수많은 ABC 조정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이 5파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어렵게 지금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의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도 카운팅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말 그대로 다른 파동 이론을 같이 공부했지만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의 매매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 돈을 직접 벌어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잃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잃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벌지 못하는 게 제가 매매를 대신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만의 매매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의 매매 관점일 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하락이 더 남았다, 그러니까 숏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 이 카운팅이 틀렸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5파 하락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5파의 세부 카운팅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파 하락도 마찬가지로 5개의 충격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이고 3파 하락에 대해서도 그 안에 세부적인 5개의 충격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렇게 쪼개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굳이 적용을 해본다고 했을 때 저는 어제 나온 2만 80 구간, 2만 초반이죠. 2만 극초반 그 구간을 5파, 3의 5파의 마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의 5파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ABC 형태로 나온 이 조정을 말 그대로 이제 3파가 마무리되고 4파 진행 중, 4파의 조정이 진행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C 형태가 좀 깔끔하게 나왔죠. 근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자면요, 여기 안에서도 또 ABC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카운팅하기엔 너무 어렵고 세부적인 카운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틀릴 확률이 너무나 높다. 이런 위험한 매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카운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이 세부적인 카운팅으로 들어갔을 때 5파, 말 그대로 3의 5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3의 5파가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3의 3파가 저점이죠. 전 저점이었죠. 3의 3파가 깨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3의 5파 마무리가 되었다고 카운팅을 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번에 4파 조정에서도 제가 보는 4파죠. 제가 카운팅한 4파 조정에서도 이 B가 A 파동의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ABC 조정이 아주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BC 조정 후에는 다시 5파가 나올 차례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 카운팅이 틀렸다면요, 이미 여기서 모든 5파가 종결이 됐으며 이제부터는 다시 ABC 그리고 엘리엇 임펄스 파동이 나오든 아니면은 아예 카운팅이 잘못됐든 그거는 저는 요 27,000 구간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BC, A가 나왔고요. 좀 말이 어수선한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잘 안 해놓고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방송이라서 이런 식으로 ABC가 연장, 다시 더 큰 4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저는 ABC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숏을 잡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색깔 좀 다르게 해드릴게요. 다시 ABC 조정으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익절을 하고 보통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매물대 자리. 일전에 지지가 있었던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부분에서 1차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반절은 계속 보유한 상태로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제가 지금 진입한 본절에서 스탑로스를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서 숏을 잡아볼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조건 여기서 4파가 나왔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4파 나왔으니까 이제 무조건 5파 무조건 떨어져야겠네 가 아니라 ABC가 나왔고 다시 ABC로 하락할 수 있고 다시 ABC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 크게 ABC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정파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가 정답이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단 5%를 먹더라도, 단 10%의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이 나는 것과 손실이 나는 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게 요 상태로, 물론 오파 하락을 반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ABC 조정이 이런 식으로 길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그냥 하락이 바로 나온다면, ABC가 끝났다라면은 분명히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숏 진입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ABC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진입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C파가 연장되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 파란색 선, 또 B 조정이 나오고 다시 C로 올라갈 거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카운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 C에서 C파 근 부근에서 다시, 이제 오늘 오전이죠, 이제 10시 정도, 9시에서 10시 정도인데 요 부근에서는 분명히 내가 숏을 진입해도 생각보다 괜찮은 손익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0.618 구간을 뚫어주지 않는다라면, 618 구간까지는 반등이 24,000대죠. 24,000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들 여기까지 0.5 구간을 뚫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24,200 정도를 스탑 리밋으로 잡고 진입을 해볼 법한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제 관점을 설명드리는 과정이니까요. 그냥 저는 매매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C 조정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오파가 하락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파의 끝이 19.5K 부근, 저는 여기를 최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틀리면 민망하니까 제가 이거 맞추면은 영상 한번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저번에 뭐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최저점,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를 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임펄스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임펄스 상승 파동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있었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대충 좀 그릴 거예요. 뭐 이렇게 떨어졌던 이 하락에서 큰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나, 큰 ABC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거 그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할지 그 상승을 이어나갈지 몰라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이게 틀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카운팅한 게 다 그냥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난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최악의 경우 이런 그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파가 나오고 ABC가 나오고 있다 라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파 끝, 오파가 나오고 지금부터 A, B, C, 그랬을 때 저점 11,700달러, 그 부분 12,000, 매물대랑도 겹치죠. 이거는 제가 보는 최악의 수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률이 없진 않다는 점. 모르죠. 그때 되면은 또 숏으로 발라먹고 있을지, 아니면은 저도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지,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요. 그거는 나중에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관점은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진짜 손해보기 싫다, 솔직히 오파 먹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저도 지금 뭐 크게 보면은 이렇게 오파라고 말씀드렸고, 짧게 봤을 때 대충 이렇게 해서 오파 웨이브가 끝날 거다, 이것도 좀 대충 그릴게요. 뭐 오파 웨이브가 끝나고 이제 조정 파동이 크기 시작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오파 요 짧은 하락을 먹기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000달러는 적은 건 아니겠죠. 근데 요거 자체가 나는 손절이 애매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매매는 무슨 그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왜? 사실 손절 라인이 이게 엄청 길어요. 솔직히 따져보자면.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긴데 방금까지 설명 다 해놓고, 손절 라인이 어디야, 어쨌든 거의 한 4,000달러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아까 그거 그려놓은 걸 지우는 바람에 지금 헷갈리는데, 왜냐, 4파의 조정은 1파의 저점을 깰 수가 없다 라는 엘리엇 파동의 공식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1파의 저점,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뒤집어 봐야지, 지금 하락시장이니까. 근데 이 4파의 조정이 1파의 고점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1파의 조정을 침해하는 순간 이거는 애초에 카운팅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100%거든요 무조건 불변 법칙이니까, 불가침 조약 같은 약간 그런 거라서. 그러면은 손절 라인이 당연히 1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던 차트에서는 1파의 저점이겠죠. 그러면 너무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에요 사실 숏을 잡기에는. 저는 뭐 워낙 저배율로 하니까 그냥 뭐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손익비 안 좋아도. 그래서 숏을 진입하긴 했지만 사실 원래는 그냥 기다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5파에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했을 때 요 193K, 제가 이거에 대한 기준점 맞추면은 195에서 190에서 195 그 사이에 그 하락이 좀 종료된다는 게 맞으면은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봤는지. 일단은 못 맞출 수도 있으면 창피하니까 그거는 좀 생략하고요. 거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롱 진입을 하는 게 훨씬 손익비가 안전하다. 저점이 잡혀있으니 가까우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193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칠게요. 대략적으로 190에서 195라고 했으니까 193이 중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롱을 잡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롱을 잡으면은 요만큼이 손절 라인인 거예요. 손절했을 때 손해보는 구간 이만큼이 1,몇백 달러 정도 차이겠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숏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이만큼이 손실 구간인 거예요. 스탑로스 잡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런 매매가 훨씬 안전하다. 여러분은 이 매매로 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정예 멤버방 들어와서 제가 주절주절 주접 사는 거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확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정예 멤버방으로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게 생각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잘하시는 분들한테만 의지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저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